인생이 지지 않을 용기. 알프레드 아들러.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인생만큼 단순한 것은 없다. 인생은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다. 당신이 굳이 인생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아들러는 이를 다음에 비유했다. 약 1.5m 높이의 낮은 문을 통과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꼿꼿이 서서 지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허리를 숙이는 것이다. 꼿꼿이 서서 가봤자 머리를 부딪힐 뿐이다. 인생이 괴롭고 힘들다는 사람은 낮은 문을 지날 때 허리를 꼿꼿이 펴고 가다가 부딪히는 유형이다. 허리를 숙이면 될 일을 말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낮은 문, 즉 원인을 탓하며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 원인은 고개를 숙이지 않은 자신에게 있다. 어떻게 하면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어떻게 하면 단순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한 줄로 표현하긴 어렵지만 이 책을 읽는 동안 차차 깨닫게 될 것이다.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현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운명이나 과거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본인의 사고방식이라는 것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든 결심만 하면 인생을 단순하게 살 수 있다. 머리를 문틀에 부딪히는 짓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그저 인생을 힘들게 하는 짓만 그만두면 된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그리는 화가다. 당신을 만든 것도 당신이고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당신이다. 운명이라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은 숙명이지 운명이 아니다. 운명의 운이라는 글자에 옮기다, 움직이다와 같은 뜻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해 운명은 우리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인생은 자신이 움직여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유전이나 성장 배경, 나고 자란 지역이나 입사한 회사 등 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그러나 그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결정적 요인은 우리 자신이 내린 수백만 수천만 번의 결단이다. 그것은 누군가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자신의 의지로 내린 것이다. 지금의 회사를 선택한 것도 당신이고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기로 결심한 것도 당신이다.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다. 만약 당신이 부모님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것은 당신이다. 우리에게는 싫을 때 언제든 거부할 힘과 권리가 있다. 다니기 싫은 회사를 그만둘 권리, 부모의 가치관을 거부할 권리 말이다.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 온 것은 당신이며 앞으로의 인생을 만드는 것도 당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얼마나 멋진지 새삼 깨닫게 된다. 아들러는 힘주어 말했다. 불가능은 없다. 인간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불치병에 걸렸을 때 하늘을 원망하며 눈물로 지새울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충실히 살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인간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운명은 스스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말이 쉽지 불가능한 것이 왜 없느냐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교통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었을 때도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가족 중 누군가가 말기암이라 가망이 없는 상황일 경우도 본인이 만들어낸 과거라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도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 병이나 사고처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상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도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분홍색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온통 분홍색이다. 반면 파란색 렌즈를 통해 보면 온 세상이 파랑일색이다. 유명한 비유지만 물이 반 들어있는 컵을 보고 고작 반밖에 없잖아 라고 여길지 반이나 있어 다행이다 라고 여길지는 본인에게 달려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건전한 사람은 모든 이가 괴로워하는 상황에서도 배울 점과 감사할 일을 찾아낸다. 아들러는 이것이 건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 말하는 것이다. 유전이나 성장 배경은 그저 재료에 지나지 않는다. 그 재료로 불편한 집을 지을지 편안한 집을 지을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아들러가 유전이나 성장의 배경 영향을 100%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유전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어릴 때 부모가 어떤 육아 방식을 택했는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가 당신을 오냐오냐하며 키웠는가 아니면 방치했는가 이는 우리의 성격 형성에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 단 이런 요소는 그저 일부분에 불과하다. 당신은 어머니에게 심한 꾸지람을 듣고 자라서 소심해진 것이 아니다.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것이다. 소심한 사람이 되지 않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예를 들어 꾸지람을 들은 즉시 어머니와 논쟁을 벌였다면 자립심 강한 성격으로 자랐을 가능성도 있다. 또 어머니와 달리 냉정하고 분석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반대로 어머니를 반면 교사 삼아 상냥하고 따뜻하며 참고 지켜봐주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들러는 유전이나 성장 배경을 집의 건축 재료에 비유했다. 같은 재료를 사용한다고 같은 집이 세워진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그 재료를 가지고 따스한 남쪽 나라의 별장을 지을 것이고 어떤 이는 세련된 빌딩을 세울 것이다. 재료는 어디까지나 재료일 뿐이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각자의 손에 달려있다. 요컨대 지금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재료를 활용해서 스스로 지은 당신 자신의 집이다. 책임을 전가할 때 내뱉는 전형적인 변명. 부모를 잘못 만나서, 배우자를 잘못 선택해서, 시대를 잘못 타고 나서, 팔자니까.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면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하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상사를 잘못 만났다. 부하가 잘못했다.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다.
사회가 이상하다. 그러니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속은 편하겠지만 그런 상황은 별로 오래가지 않는다. 자신이 불행한 처지에 처했을 때 팔자를 탓하며 한탄해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 운명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판 돌아가는 꼴이 개판이라고 한탄해봐야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진심으로 정치를 바꾸고자 한다면 스스로 정치가가 되는 등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성장 배경이나 부모를 탓해봐야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난 일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과거를 자신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뿐이다. 배려심 없는 배우자나 상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책임을 전가당한 상대는 반항심에 내려 당신을 더 괴롭힐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과거도 타인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인간은 자신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곧 미래를 바꾼 힘을 지녔다는 뜻이다. 언제까지 눈앞에 닥친 문제를 피해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 중치로 지통이 심할 때 진통제를 먹으면 고통을 일시적으로 잠재울 수는 있지만 중치가 없어지진 않는다. 중치와 정면으로 맞서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